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2월 9일 수요일 주식 시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지수가 44포인트 빠졌다가 오늘 다시 54포인트 상승을 했죠. 오늘 혹시 처음 방문하신 분들은 어제 제가 시황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참조를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흔히들 주식 시황 방송 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어제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런 소리들 많이 하죠. 정말로 어제 제가 한 이야기 중에서 이 강세장에서는 큰 폭 하락하고 또 이유 없이 또 큰 폭 반등도 쉽게 나온다. 이런 말씀을 어제 많이 드렸었는데요. 어제 그 44포인트 하락을 할 때 마치 11월 30일 날 외국인이 2조 4천억을 매도할 때 장세가 급락을 하고 그 이튿날 바로 또 빠진 것만큼 올라갔었죠. 그런데 오늘은 어제 빠진 거에 더 10포인트를 더해서 54포인트가 무려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장세를 보고 느낀 것은 장이 상당히 강하다는 인식, 그거를 새삼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어제 개인들이 1조 2천억을, 1조 1천억을 매수를 했고요. 외국인이 8천억을 매도하고 기관이 2,700억을 또 매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오늘 그 개인들이 일부 어제 그 매수했던 거를 오늘 생각보다 주가가 너무 강하게 올라가니까 매도에 치중을 했는데 이 시장을 스마트한 개인들이 아주 장을 주도하고 있는 게 아닌가. 많이 오를 때 매도해서 현금화하고 또 주가가 많이 빠지면 과감하게 매수하는 아주 스마트한 개인들이 우리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다. 오히려 외국인들이 자금은 많은데 어제 같은 경우도 갈팡질팡 하는 거를 제가 종목별로 설명을 드렸었죠. 그리고 어제 제가 시황에서 말씀드린 종목이 셀트리온이라는 종목이었는데 오늘 어제 제가 설명드렸던 대로 조금 한번 되돌이켜 보면 어제 13%는 다소 너무 과도하게 많이 빠진 측면이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오늘 플러스 출발할 가능성이 있다. 플러스 출발을 하고 차트상으로 어제 장대 음봉이었기 때문에 전에 같으면 사실 시장이 약할 때 이렇게 몸통의 길이가 10%가 넘는 장대 음봉이 나오면 이런 종목은 한동안 쳐다보지 말아야 되는 그런 장인데 지금은 장세가 하도 강한 장이다 보니까 어제 너무 뺐다 싶으니까 오늘 장중에 반등을 주면서도 또 하나 싸늘하게 만들었던 거는 생각했던 것보다 비교적 그 32만 원에서 35만 원 요 사이가 작은 몸통으로 작은 양봉으로 연결이 된 손바꿈이 양호한 구간들이죠. 그런데 여기를 일순간에 깨고 내려오면서 다들 시장에 뭐 무슨 문제가 있는가 아연 긴장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다행히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 올라갈 때 추격 매수하지 말고 매도하고 기다렸다가 매수하라 했는데 제가 보았던 그 가격보다도 더 훨씬 밑으로 내려오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물론 이런 흐름을 그 과거 경험상 이렇게 장대 음봉이 나오면 설령 플러스 출발하더라도 장중에 그 음봉, 전일의 음봉에 대한 그 효과 때문에 꼭 바닥을 뚫고 내려오는 그런 테스트를 거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다소 그 조정의 폭이 깊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충분히 이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늘 신문을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시장이 이렇게 강한 이유를 JP 모건에서 내년 한국 시장의 최고 전망치를 3,200을 전망을 했죠. 이미 골드만삭스는 2,800이라는 보고서를 내놨는데 그게 연말에 이미 돌파할 그런 가능성이 또 높고, 일부 증권사에서도 지금 최대 고민이 레포트로 내년 전망을 많이 잡은 데가 아마 2,800 정도를 잡았던 것 같아요. 그거를 내부적으로 수정을 해야 되느냐 뭐 이런 고민에 있다고 하는데, 오늘 그 일간 신문에 JP 모건이 과감하게 3,200을 전망을 하면서 내년도 한국 시장에 화려하게 꽃을 피울 그런 종목들도 나열을 해줬죠. 그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또 롯데케미칼, 현대차, 삼성전기, LG화학 뭐 쭉 있죠. 그런데 유일하게 셀트리온에 대해서는 바이오 종목에 우리는 대표 주자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조금 부정적이다. 매도 의견을 냈다는 그런 거가 아마 일부 기관에서 매도가 선매도가 나오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강세 요인으로 한국 정부의 강력한 주택 시장 규제를 꼽았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 성장 산업에 대한 SOC 투자 확대, 또 미국 조 바이든 정부의 정책 수혜 기대, 또 대표적으로 한국을 가장 좋게 보는 이유가 K 방역에 성공했다. 그렇지만 요즘 백신 확보라든가 또는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쓰기 이렇게 철저하게 준수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진자가 이제 600명 선을 또 돌파하고 상당히 불안한 양상으로 가고 있는 것은 심히 우려되는 일이라 생각이 되고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내년 이후 코로나 이후에 한국 시장을 좋게 보고 그동안 중국으로만 집중됐던 자금이 한국 등 신흥국으로 이동이 기대된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11월 달에 무려 한국으로 투자를 노리고 들어왔던 자금이 대략 한 달러로 뭐 760불이다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우리 돈으로 약 80조에 해당되는 돈이죠. 어마어마한 돈들이 이 지금 한국 시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제가 오늘 시황에 대한 것은 과거에는 철저하게 가는 종목만 가고 개개인들이 갖고 있는 종목을 좀 여간해서 올려주지 않는 아주 극단적인 양극화장 K 격차라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아주 다행인 거는 지금 스마트한 개인들이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뭐 그런 이미 많이 올라 있는 반도체라든가 2차 전지 이런 것들이 좋은 줄은 알지만 이미 우리가 손을 대기에는 너무 많이 떠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올라간 종목 말고 차선으로는 더 오른 경기 관련주에도 주목하자. 이런 차원에서 오늘 그 화장품이라든가 여행, 엔터, 항공, 카지노, 뭐 유통, 또 전통적인 우리 건설주, 또 항상 시장이 올라가면 전통적인 증권주와 금융주, 그쪽 은행주 알게 모르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이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제가 이번 그 투자 고객들 그 포트폴리오를 검토해 본 결과 제일 수익이 좀 안 났던 쪽이 태양광 쪽, 이제 그 바이든과 관련돼서 태양광 관련주들의 좀 수익률이 부진했던 것 같고요. 제일 타격이 컸던 건 비트코인 관련주인 것 같습니다. 역시 비트코인이 세계적으로 페이팔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움직이면서 향후 디지털 화폐로의 확고한 그 자리를 매겨가는 그런 상황이기는 하지만 아직도 우리한테는 허상의 화폐라고 하는 약간의
투기성의 화폐다,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하는 이런 그늘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일부 최근에 비트코인이 2천만 원 선을 자꾸 오르내리고 하면서 그 하락에 따라서 비트코인 관련주들의 수익이 형편없이 많이 침체가 돼 있는데 이제 어쩔 수가 없죠. 이게 지금 상황에서는 다시 또 비트코인이 어느 순간에 주가를 회복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참고 기다려 보든가 또는 일부를 매도해서 또 그 안정적인 대형주로 투자를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할 것 같고요. 어,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대목이 하나 있죠. 이번에 국내적으로 국토부 장관이 그 교체되면서 향후 아파트 반값 공약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실천할 그런 의지들이 많이 보이고 있고 향후 코로나 이후에 그래 우리는 한편으로는 지금 화이자의 백신이 영국에서부터 접종을 시작하고 있는데 너무 이거에 기대감을 너무 갖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마치 백신이 오기도 전에 코로나는 다 정복된 것처럼 이미 과거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떨어졌던 특히 여행업종 이런 것들이 과거의 고점보다 더 많이 회복됐다고 하는 것은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네, 백신이 여하튼 잘 성공적으로 투여가 돼서 코로나가 하루빨리 잡혔으면 하는 심정이고요. 그에 따라서 우리 국내적으로도 아파트라든가 또는 사회 간접자본 투자가 많이 기대되는 그나마 대형주 중에서 탄탄한 대형주 중에서 더러는 건설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죠. 현대건설 주식은 물론 코로나 그 바닥권을 자꾸 쳐다보면은 지금 주가가 바닥권보다는 많이 올라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때일수록 바닥권을 쳐다볼 것이 아니라 과거에 화려했을 때 고점이 어디였는가 우리가 간단히만 살펴봐도 이 현대건설은 한때 10만 원을 넘게 돌파했던 그런 적도 있었죠. 근데 이번에 2019년도 작년 2월 달만 해도 6만 원대 있던 주식이 최근에 점진적으로 주봉으로 봤을 때 상승을 모색하고 있다는 이런 측면에서 현대건설 눈여겨보시기 바라고요. 또 마찬가지로 건설, 자동차 이쪽에 다 해당이 되는 현대제철, 현대제철의 주가도 좀 말도 안 되게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죠. 지금 주가가 지금 34,000원대 있는데 여전히 과거의 고점으로 비교를 해보면 한때 2012년도 뭐 거기까지 갈 거는 아니지만 9만 원 정도에서 장기간 하락했다가 지금 바닥권을 세차게 반등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우리 정통 주식 채널에서는 그동안 주식의 그 마치 그 보석을 찾는 그런 심정으로 주가가 소강 상태일 때 특이한 한두 종목을 꼽아서 종목을 발굴하는 거래량이라든가 이런 기법으로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그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누가 어느 그 시황 멘트를 하는 일반 그 유튜버가 한 말 중에 지금은 낚싯대가 아니고 투망이 필요한 때다 이 말이 상당히 저는 마음에 와 닿습니다. 지금 어떤 종목을 고르려고 애쓸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어떤 종목이든 이런 그 기본 패션에만 벗어나지 않는 그런 종목이면 기다리면 충분히 수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장세이기 때문에 굳이 그 고기가 있는 곳이 어딘가 찾아다니면서 세밀하게 낚시를 들이울 그런 때가 아니고 그 그룹화 돼가지고 그 업종별로 강한 상승세가 나오는 그런 장이니만큼 적극적으로
좀 위험을 분산하면서 상대적으로 덜 오르면서 향후 전망이 좋은 업종이 무엇인지 잘 찾아보는 때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꼭 현대건설이 아니래도 건설주 중에 우리 국내 건설을 많이 하는 뭐 현대산업개발이라든가 대림산업 뭐 우량한 건설주들도 많죠. 그리고 건자재 하면 또 철강이라든가 뭐 이런 쪽도 같이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오늘 대표적으로 그동안 다른 그 반도체라든가 첨단 IT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덜 오르고 내년도 SOC 투자가 기대가 되는 건설 관련주 쪽에도 주목하자 이런 측면으로 오늘 시황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시황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